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제46장 상관격의 운을 논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취운, 즉 이 상관, 소, 성지국, 분이, 배지. 자, 번역을 해보면 어, 상관격의 운을 취하는 것은 곧 상관으로서 그쵸? 이루어진 격국을 나누고 그것을 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 앞에서도 쭉 이렇게 설명했던 바와 같이 이렇게 운을 논함에 대한 부분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 각 장의 그 십정격마다 그 격국의 그 성격의 여러 가지 요인들을 구분해서 거기에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기륭을 이제 분석해 보는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설을 살펴보면서 설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즉 상관격의 운을 보는 것은 뭐냐면 상관격을 나누어서 보는데 그 상관격을 나누어서 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상관격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같은 상관격이라고 하더라도 그 각자의 상관격이 하는 역할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 상관격이 재성을 보고 상관생제격으로 성격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 상관격은 오로지 이 상관이 하는 역할은 재성을 재성을 만드는 것, 그렇죠? 재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상관이다. 이렇게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재성을 만드는데 재성을 만드는 걸로 끝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은 이제 재를 다루거나 금융 쪽으로 해서 투자나 이런 쪽으로 직업이 이제 가게 될 것이고 상관 생제로 끝나지 않고 플러스 정관까지 보고 있다. 그죠? 그러면은 이 상관 생제의 목적이 재생관에 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살펴보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이 하나로 이루어졌는지 또 하나가 더 더해져서 두 개로 이루어졌는지 거기다가 여기다가 플러스 정인까지 갖추고 있어서 이 정인이 관성을 통해서 재인불회까지 되면 최고의 격곡을 이룰 수 있겠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부분은 육신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육신의 배합에 따라서 살펴볼 줄 알아야 이 격곡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상관격에는 상관생제격이라고 해서 재성으로서 상관격이 성격되는 경우가 첫 번째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상관격이 재성은 없는데 정인이 있어서 정인을 차고 있어서 상관폐인격으로 성격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상관생제격으로 성격이 되든 상관폐인으로 성격이 되든 이렇게 하나만 가지고 성격이 되면 보통 평범한 사주예요. 여기에 플러스 정관까지 봤을 때 격이 좀 커지죠.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관생제 재생관까지 가느냐 상관폐인에서 관인상생까지 가느냐 등등으로 또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기본적인 격국은 즉 상관생제격이냐 상관폐인격이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 상관격이 재성과 인성이 다 드러나서 재인불회가 되는 격국이냐 그렇죠? 상관격이 재인불회가 되어 있는 격국이냐 그래서 이 재인불회가 되는 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당연히 관성이 있으면 통관작용을 해서 재인불회가 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비겁이 있어서 비겁이 재성을 극제해서 인성을 보호해서 재인불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주 구조에 따라서 같은 상관격도 굉장히 다양하게 직업이 이제는 나누어지는데 그런 부분을 또 깊이 있게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어쨌든 세 번째는 재인불회로 되는 격국입니다. 상관격에 재와 인을 같이 쓰는데 재인불회가 된 경우. 그다음에 또 상관격이 상관폐인이 됐는데 정관이 없고 칠사를 만나서 살인상생으로 돼서 상관격이 편인과 칠사를 만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살인상생으로 격국이 성격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상관대살격이라고 해서 월령의 상관격이 있고 투관되지 않은 상관격이 있고 연월간에 칠사를 만나서 어, 상관이 칠사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칠사를 두르고 있는 것, 이거를 상관대살격이라고 하죠. 상관대살격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경우 조로서 이루어진 격국으로 또 살펴볼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목화상관격과 금수상관격을 그 대표성으로 또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목화상관격은 보통 간목일간이 그쵸? 5월에 출생한 경우죠. 그래서 이 목화상관격이 성격이 되려면 조우가 우선 해야 되므로 뭐 임수둔, 계수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수화기제, 그쵸? 수생목 목상화로 수화기제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특수하게 또 목화상관격으로 이것도 상격으로 치는 격국입니다. 그리고 또 금수상관격이 있죠. 금수상관격은 당연히 뭐 경금일간이 자월에 태어나서 병화를 보는 경우 이렇게 되면 금수상관격이기도 하면서도 이 경우에는 또 상관 대살격도 되는 거죠. 상관 대살격도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칠살이 없더라도 정관을 보더라도 금수상관격은 조우가 시급함으로 정관을 쓸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앞에서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격국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격국이 다양합니다. 상관격이 그냥 단순한 상관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상관생제격,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상관폐인격, 세 번째는 재인불에 상관격,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상관격이 살인상생으로 성격되는 경우 또는 다섯 번째는 상관격이 칠사를 보는 경우 상관대살격, 그 다음에 목화상관격, 금수상관격, 그렇죠? 이렇게 벌써 일곱 가지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상관격이 성격되는 이렇게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또 그 가운데서 왕세강약으로 또 상격, 합격을 나눠볼 수 있죠. 그래서 성격이 되는 상신이나 구신, 기신, 희신, 조후, 그리고 퇴가불급 등을 운과 함께 분배해서 유정한지, 무정한지, 유력한지, 무력한지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것이 바로 운을 보는 법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관용제, 제왕, 신경, 그 다음에 즉이, 인비, 그 다음에 신강, 제천, 즉, 희, 제운, 상관, 역의 그랬습니다. 이거는 상관격이 재성을 용신으로 하는 경우, 그렇죠? 상관생제격이죠. 그 상관생제격인 경우에는 상관생제격인데 사주에서 왕세강약이 재성은 왕한데 본신이 가벼운 거예요. 그러면 재성은 왕한데 본신이 가볍다는 것은 재는 제다신약처럼 제다신약이죠. 한마디로 제다신약. 그렇죠? 본신은 일간을 얘기하는 거니까 본신이 가볍다는 것은 일간이 신약하다는 거죠. 근데 재는 왕성해요. 그렇죠? 왕성하다는 것은 근이 뿌리가 튼튼하고 재가 많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주로 제다 신약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상관격이에요. 그래서 구조는 상관격인데 재성을 본 거예요. 재성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일간이고, 그렇죠? 일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일간이 상관 생제격으로 성격됐는데
그런데 이게 어 뭐냐 재성이 많어 강해. 상간의 생도 받고 뿌리도 튼튼해. 근데 일간이 삐리리해. 어, 분신이 너무 가벼워. 근도 없고 일간이 약해. 그러면 이거는 상간 생재격이지만 제다 신약이에요. 제다 신약. 그렇죠? 그래서 뭐 제다 신약도 부자로 살 수는 있어요. 부자로 살 수는 있지만 조건이 있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또 일간이 이제는 신약하니까 자기 사업은 웬만하면 피하고 웬만하면 직장 생활이나 전문직 또는 뭐 임대업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재성이 강하니까 처의 외조를 통해서 자기의 그 부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주가 그대로 고정되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대운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이렇게 펄럭거리고 움직이죠. 그러니까 운에 따라서 일간이 약한데 대운에서 2, 30년 지지로 오는 그쵸? 로강지 예. 로강지 자기 계절을 만나서 로강지를 만나든가 근으로 또는 또 천간으로 한 20년 천간으로 비견겁제가 와서 도와준다든가 또는 뭐 인성으로 또 지지에선 또 도와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운 좋은 사람은 거의 한 50년 동안 제다신약으로 태어났어도 이렇게 좋은 운을 적당한 나이에서 시작해서 한 50년 이런 대운이 오면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대운을 보는 거예요. 대운을. 그런데 이제 반대로 상관격의 재성을 보고 재성을 망하고 일가는 약한데 운에서 다시 또 재성운으로 가던가 또는 식상운으로 이렇게 30년, 50년 간다면 이 사람은 정말 이 사주는 신약사주로서 제다 신약사주로서 살아가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왕세강약을 보는 방법에 우리가 익숙해지고 그거를 통찰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도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 얘기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재성이 왕하고 본신이 가벼우면 어떻다고요? 본신이 가벼우면 뭘 써야지 이롭다? 무엇을 이롭다? 인성을 만나거나 비겁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인성운과 비겁운이 이롭다. 아까 얘기했듯이 지지로 자기의 비겁 근운이 한 30년 그렇죠? 그 다음에 천간으로 또 뭐 비겁운이 오고 지지로 이렇게 인성운이 간지로 같이 이렇게 온다면 50년 대운을 만나는 거니까 이런 운이 좋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반대가 있어요. 또 상대적인 반대가 뭐냐 하면 본신은 강해. 근데 제가 얕어. 그러면은 일간이 있는데 일간이 간여지동이야. 간여지동은 뿌리가 튼튼해. 근데 상관격이에요. 그죠? 상관격인데 재성이 있기는 있는데 재성이 있기는 있는데 천간에만 떠 있어 뿌리도 없고 약해요. 얕다는 거 그러니까 지지에 근이 없다는 거야. 일간은 근이 튼튼하고 상간은 원령에 있으니까 이게 진상관이고 그러면 일간도 강하고 상간도 강한데 재성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럼 내 재능은 굉장히 뛰어나 내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데 나한테 주어지는 일거리나 영역이 너무 약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운이 좋냐? 재운을 재성의 운을 만나는 거죠. 그렇죠? 재운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재성이 천간에 이렇게 가볍게 떠 있으면 지지로 오는 재성운이죠. 지지로 오는 재성운이 뭐 한 2, 30년 이렇게 오든가 또는 재를 도와주는 천간으로 식상운이 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좋은 운이 되는 거고 반대로 비겁이 왕한데 다시 또 비겁운으로만 간다거나 이렇게 돼서 잘못하면 비겁이 너무 많아서 쟁제가 천간에서 되면은 그것도 좀 곤란하겠죠. 그리고 또 일간이 왕성한데 인성운으로
가서 이 상관이 또 인성의 상관을 또 이렇게 극해서 죄를 생하지 못하는 이런 또 경우가 생기면 이 또한 불리한 운이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성이 얕고 일간이 왕한 경우에는 재운을 만나든가 아니면 상간운, 그렇죠? 인성운 만나면 절대로 안 되고 상간운을 다시 만나서 다시 재성을 천간에서 생해주면 이 또한 마땅하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설과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관 생재격에서 운을 보는 법은 일간의 신강신약을 살펴서 일간이 약하면 인성과 비겁운이 좋고 일간이 강하면 식상운과 재성운이 좋다. 그래서 명리학은 중화사상이 중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 되고요. 그러면은 한번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72년생인데 상관 생재격이에요. 지방대 외래 교수로 있어요. 전임은 아니고요. 그래서 한번 이 사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 이대운이고요. 자, 임자, 기유, 무진, 무오. 자, 무토일간이 6월에 출생했습니다. 그럼 좌우명은 그 자체로 격을 삼으니 토생금 하니까 이거는 상관격이에요. 상관격은 첫째 재성이 있나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상관생재를 할 수 있는지. 근데 이거보다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상관격에서는 일간의 신강신약이에요. 그래서 특히 겁재, 네, 겁재가 있나 봐야 돼요. 그래서 겁상관으로 겁재가 상관을 생하면 상관이 왕한 거예요. 왕한 상관이 재성을 생해야 이제 똘똘한 상관이 재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때의 재성은 편재보다는 정재를 더 선호해요. 상관은 상관의 특성은 너도 가질 수 있고 나도 가질 수 있는 편재보다는 오로지 내거 귀한 내 거가 될 수 있는 정제를 선호해요. 정제를. 그렇죠? 정제를 생하려고 해요. 재성 중에서도 정제를. 그래서 겁상관 생제가 겁재상관 정제를 가지고 있으면 이건 격이 뛰어난 거예요. 상관격 입장에서는 겁재라는 준비, 겁재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그다음에 경쟁자를 이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미 준비한 상관격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제라고 하는 내 돈을 확보할 수 있고 내 영역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관격에서 일단 첫째 재성이 있나 봐야 되죠. 재성이 있나 봐도 재성이 있네요. 임자로 간지로 정확하게 잘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연지에 있는 자수는 자진으로 회합까지 이루고 있고 임수가 천간에 투관했어요. 그래서 비록 임수가 편재이긴 하지만 정제는 아니지만 이것은 이제 음양이 바꿔서 쓰는 거라 그거에 대한 어떤 변화만 읽어주면 되고 어쨌든 상관이 재성을 생하는 거는 같은 거니까 일단 재성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상관은 또 겁재를 갖고 있고 비견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 일간은 앉은 자리에 진토에 자기 근으로 갖고 있고 시간의 오중의 기토에도 이렇게 통근이 왕해서 일간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이거는 신태형할 정도로 강하죠. 그래서 이렇게 강한 일간이 강한 일간이 비겁이 중중한 강한 일간이 이렇게 상관을 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리고 이 상관은 또 상관생제를 하고 있고 상관생제를 하고 있는데
이 재성도 자진으로 회합이 돼서 약하지는 않아요. 재성도 이제는 상관이 이 6월이라서 월령에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토가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은 것이 이 사주에서는 좀 문제가 돼요. 이런 경우에는 어, 오히려 어, 목, 그렇죠? 어, 간목, 을목 이렇게 관사론이 오히려 이 사주에서는 좋은 거죠. 왜냐하면 비겁이 너무 많으니까 목국토로다가 좀 일단은 비견겁제를 좀 소토를 좀 해줘야 되고, 그쵸? 소토를 해줘야지 뭐 유중의 신금 같은 게 이제 매금되는 것도 이렇게 막을 수도 있고, 그래서 소토가 돼서 토생금도 받고, 그리고 금생수도 이렇게 임수가 양간으로 투관되어 있기 때문에 유중의 신금이 이렇게 설계돼서 금생수 되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어, 이 일간이 강하면은 이제는 식상운과 이제 재성운이 이제 좋다고 했는데 그쵸? 어, 식상운은 당연히 좋고요. 경금 같은 거, 식신운, 식신운은 당연히 좋고 이 토가 이제 설계되는 거니까 토가 설계되고 그다음에 이제 재성운도 이제 튼튼하긴 하지만 어, 비겁이 너무 강하니까 이 비겁이 이 비겁의 힘을 빼야 되니까 재성운도 좋다는 거예요. 하지만 비록 상관격이라 하더라도 재성이 천간에 투관되어 있을 때는 관사론도 좋다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어, 만약에 재성이 투되지 않았다면 투되지 않았다면 이 관사로는 나한테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상관격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상황에서 임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갑을목은 관성으로서 비겁도 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관이 재를 생하고 재가 관을 생하고 관은 비겁을 제해 주는 건데 이 비겁이 딱 하나만 있다면 겁재가 하나만 딱 있는 거라면 이 삼관격을 생해주는 겁재를 극하는 거라서 이게 좀 불리하지만 토가 너무 많기 때문에 관사론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한번 사주 해설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해설을 살펴보면 무토일간이 6월에 출생하여 삼관격이고 그 다음에 연지의 재성이 자진회합으로 왕성하게 드러나서 빼어난 사주로 보인다. 이 사주는 일간이 약하지 않고 일간이 약한 게 아니라 너무 태양한 거죠. 약하지 않고 재성이 약하지도 않다. 이때는 상관운이 가장 좋은 운인데 초년에 이미 좋은 운은 지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했네요. 그래서 리사줄은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관사론도 천간으로 오는 관사론은 괜찮다. 네, 지지로 오는 관사론은 조금 위험하다. 지지로 오는 관사론은 위험할 수 있다. 정관 같은 거, 묘목운 이런 거는 안 좋죠. 상관경관이 되죠. 비록 수생목 목생 한다고 해도 좌우묘요는 이 자체로 그 자묘형이 되지 수생목은 안 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이 자수는 자진 해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수생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중의 개수가 움직여서 수생목이 돼서 수생목이 되어서 극단적으로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유유충에 대한 위험은 있기 때문에 지지로 오는 정관으로는 좀 불리하지만 정관으로 오는 칠살이나 그다음에 정관우는 재성이 나와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유는 토가 너무 많아서 이거는 소토해야 된다. 근데 가장 안전한 운은 역시 식신운이다. 그렇죠? 식상운, 경신금운. 경신금운은
이 왕한 비겁들을 설기시키고 그쵸? 재성을 생해주기 때문에 좋다. 왜냐면 상관이 잘못하면 월제만 있어서 약하기 때문에 매금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천간으로 경신금운이 들어오는 게 가장 좋고 또 지지로 신금운도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식상운이 가장 좋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상관, 폐인, 운행, 관살, 위의, 이눈, 역길, 그 다음에 상식, 불에, 제지, 즉, 흉 그랬습니다. 그거는 상관이 그렇죠? 자, 상관이 인성을 차고 폐인이죠. 상관 폐인격이에요. 지금까지는 상관 생재격이었다면 지금 이제 상관 폐인격 두 번째로 이제 바뀐 거예요. 두 번째 상관격의 두 번째 성격 되는 예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관격이 인성을 차고 있으면 우는 관살로 행하는 것이 마땅하게 된다. 마땅하다 이거죠. 마땅하게 되고 그다음에 인성운 역시 인성운 역시 길하다. 그리고 상식 이랬으니까 식상이죠. 식상운은 뭐예요? 불애 꺼리지 않으나 식상운은 꺼리지 않으나 재성 지지로 오는 재성은 즉 흉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상관 폐인격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일간이 있고 상관격이에요. 상관격인데 정인을 찬 거예요. 인성을 찬 거예요. 그래서 상관 폐인격으로 성격이 됐어요. 성격 됐을 때는 이럴 때는 운에서는 관살운이 좋다. 관살운이 좋은 거는 인성을 생해주고 그렇죠? 인성을 생해주고 관살은 인성을 생하니까 그리고 인성은 상관을 제하는 거니까 그리고 장, 제하고 그리고 정관은 보호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상관 폐인격에서는 관살운이 가장 마땅하다는 거죠. 그리고 인성운은 역시 길하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상신운이니까. 그렇죠? 상관격에 인성운은 상신운이기 때문에 역시 나쁘지 않고 좋고 대신에 식상운은 불에 그렇죠? 꺼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격이니까. 왜냐하면 정인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여기 어디 정관이 있더라도 운에서 상관운이 오더라도 꺼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인이 상관을 항상 차고 있고 제해주니 정관은 보호돼서 오히려 이렇게 운에서 꺼리는 상관운이 오면은 오히려 이 사주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기죠. 왜냐하면 상관격이 암장되어 있는 경우 특히 상관이 천관으로 오는 운에서는 격운으로 이제 격운이 돼서 어떤 내가 사회적으로 새로운 틀을 만드는 운의 기회가 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검증을 어떻게 해요? 이 정인이 상관을 재화시켜서 정관을 보호하면서 어떻게 공을 오히려 이루는 그런 기회가 돼서 내 격이 더 튼튼해지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운이 되는 운이기 때문에 식상운은 꺼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재성이 지지로 오는 것은 매우 흉하다. 왜냐하면 여기 상관격이잖아요. 그러면 상관격이 저는 월지에 이렇게 있는데 지지로 오는 재성운이다. 그럼 재성운이 오게 되면 재성운이 오게 되면은 이 재성이 이제는 이 상관이 상관생제를 하게 되는 거죠. 상관생제 하게 되면 이제 재성이 이제 왕해지면서 제극인으로 갈 수가 있죠. 제극인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는 흉하다, 좋지 않다. 그러니까 용도가 바뀌는 거죠. 상관격이 상관폐인으로 쓰고 있는데 갑자기 상관격이
상관 페인으로 자격을 갖고 상관을 자격으로 쓰던 사람이 갑자기 상관생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국인으로 내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공식적인 자격 같은 것들하나 공식적인 거라든가 근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흉한운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설을 한번 살펴보면서 예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상관폐인격에서 운을 보는 법은 상관격이 약한 인성을 대하고 있으면 이게 이제 여기서도 왕수를 봐야 되겠죠. 상관이 왕하면 인성도 왕해야 되죠. 상관이 약하면 인성도 약해야 되고 오히려 가상관으로 상관이 약하면 인성을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차라리 재성으로 설화되는 게 좋거든요. 그건 난중에 일을 하더라도 일단 상관하고 인성밖에 없어서 상관 폐인격이다. 근데 상관이 약한 인성을 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히 인성을 상생하는 관사로는 너무나 좋은 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좋고 또 약한 인성이 뿌리로 오든지 또 지지에만 있는 약한 인성이 천간으로 투관되든지 하는 인성운이 오면은 또 좋은 거고요. 그리고 식상운은 인성이 있으니까 꺼리지 않죠. 일단 식상운은 격이니까 격운으로 오는 거지 이미 폐인됐기 때문에 꺼리지 않으나 재성운은 인성을 파악하니 흉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관격에서 정관을 보고 인성을 상신으로 쓰는 사주는 인성이라는 국가 자격증을 갖춘 것이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된다. 상관격에서 상관 폐인격인데 정관까지 보고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격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상관 폐인만 단순하게 된 거하고 상관 폐인에서 정관까지 쓰는 사주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1969년생 상관 폐인도 되고 상관 생제도 되는 사주인데 이게 제국인으로다가 합격이 된 사주예요. 직업은 무속인입니다. 자, 여자 3대운이고요. 기유, 정축, 병호, 갑오. 자, 병화일간이 축월에 태어나서 진수축미월인데 축, 개, 신, 기 해서 사유축 삼합은 이루어졌으나 천간으로 투관된 게 없고 봉기가 연간으로 투관됐기 때문에 이 봉기로서 격을 삼는다. 이거는 화토 상관격입니다. 상관격. 자, 상관격이 상관격이 인성, 시간에 있는 인성, 편인으로 이렇게 편인을 차고 있어요. 그래서 편인을 차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이제는 뭐냐? 상관격이 해인이 돼야 되는데 겁재가 나와 있으니까 겁재가 나와 있는 데다가 일간 자체가 간요지동으로 너무 강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간목이 이 묵국토하면서 이 상관을 재활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겁재에 설기되고 일간한테 설기돼서 오히려 상관을 더 강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상관 폐인격이 뭘로 바뀌었냐면 오히려 상관 폐인격이 상관 생제격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축이 돼서 유금 천을기인의 이 정제가 발동하니 토생금으로 상관 생제격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상관 폐인이어야 되는데 상관 생제격으로 바뀐 거죠. 그렇죠? 상관 폐인격으로 바뀌어서 근데 이제 제극이는 안 됐어요. 사유축 삼합이 되어 있어도 이게 금극목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직업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얘가 이렇게 사유축해서 상관 생제
제극인을 갈 수가 없는 게 직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극인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상관 폐인격이라고 하는 자격을 쓰는 것이 아니고 이제 상관 생제격으로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형살과 축어 원진이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지의 기lum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무속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상관 폐인은 라고는 할 수 없고요. 상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는 상관 폐인이 변화된 거니까 그죠? 상관 폐인이 변화된 거죠. 그래서 상관 폐인이 상관 생제로 바뀐 거죠. 그리고 제극인은 아니에요. 상관 생제로 바뀌었으니까 돈은 잘 벌겠네요. 그렇죠? 현인이라고 하는 예지력을 가지고 겁재 양인 그렇죠? 아주 거기다 상관 그러니까는 딱 사람 딱 보면 아 이 사람이 돈이 나오겠구나 안 나오겠구나 아주 그걸 그냥 한눈에 딱 볼 수 있는 그런 안목도 갖고 있고 큰 돈도 흐를 수 있고 양인살에 오형살까지 갖고 있으니 뭐 칼춤 추고 난리 나겠네요. 그런 사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교정을 해보고요. 자 사주 해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화일간이 축월에 출생하고 연간으로 기토 상간이 투간되어 상관격이다. 시간의 간목 편인으로 상간 해인격을 이룰 수 있으나 월간의 정화 양인이 인성을 설계하고 양인이 기토 상간을 생화하니 인성의 극제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제화가 안 됐다는 거죠. 또 월지의 축토와 연지의 유금이 유축해합으로 상관생제 제극인이 되어 폐격이 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상관 생제는 됐는데 제극인은 상관 생제 제극인이 때때로는 되겠죠. 때때로는 왜냐하면 기토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비경겁제가 어쨌든 간에 예, 상관한테 설계돼서 금을 생하니 금극목은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제극인은 될 수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예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 남았네요. 자, 본문에서 말하기를 상관이 인성을 차고 있으면 관살운으로 행함이 마땅하고 그 다음에 인성운 역시 길하다. 그리고 식상을 꺼리지 않으나 지지의 재성은 즉 흉하다라고 했는데 위 사주는 지지의 유금 재성이 회합으로 동하여 시간의 간목인성을 제거긴하니 합격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한 끗 차이인데 어차피 이 비겁이 하급금은 못해요. 화생토로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얘가 목생화는 계속 하지만 이게 여기서는 다 화생토로 가고 토생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제극인도 가능하네요. 제극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돈 욕심도 많고 돈 냄새도 잘 맡고 그리고 뭐 어쨌든 무속인 직업으로는 딱 맞는 사주로 보입니다. 네. 자, 다음 문장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이 겸용재인, 그 다음에 기재다이, 대인자, 운희조인, 인다이 대제자, 그 다음에 운희조제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살펴보면 자 상관격이 그죠? 재성과 인성을 겸해서 용신으로 하면 그거죠. 그죠? 상관격이 예,
겸용한다. 뭐를? 재성과 인성을. 그러니까 재성과 인성을 이 두 가지를 재인을 쓴다는 거죠. 상관격이 재성도 쓰고 인성도 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겸용할 때는 그 재성이 많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재성이 많은데 인성을 두르면 재성은 많고 인성을 두르고 있다. 그러니까는 이 소리를 다시 정리를 하면 상관격이 재성과 인성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인성을. 일간은 중간에 있고 뭐 같이 붙어있든 어쨌든 간에 상관격인데, 그렇죠? 상관격인데 재성도 쓰고 인성도 쓴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많아. 제가 많아. 제가 많은데 인성을 보고 있어. 그러면 이건 제극인이잖아요. 제극인.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막 계속 두르고 있으면 이때는 인수를 웃는. 그 이거 제극인이면 상관격에 제가 많고 인성이 약하다. 그러면은 얘는 상관생제해서 제극인을 하고 있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상관격에서 재성만 쓴다면은 뭐 무리는 없지만 인성도 같이 겸해서 써야 되는 용신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인수를 돕는 운이 좋다고 했으니까 관사론을 얘기하는 거죠. 관사론. 운에서는 관사론. 그러면 관사론이 오면은 이 재성이 제극인을 하지 않고 재생관 관인상생으로 돌아가는 거죠. 재생관 관인상생으로 해서 상관격이 재인을 두 개를 다 쓸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성이 많은데 인성을 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운에서는 어떤 걸 기뻐하냐? 인성을 돕는 운을 기뻐한다. 그것은 곧 관살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반대로 인성이 많은데 재성을 하나 두르고 있는 거야. 약한 재성을. 그렇죠? 그럼 운에서는 어떤 운을 좋아해요?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재성을 돕는 운. 그 재성을 돕는 운은 뭐예요? 식상운이죠. 그렇죠? 식상운이 좋다. 그러니까 결국 대운에서 좋고 나쁜 운을 본다는 것은 대운이든 세운이든 그 사주에서 결핍된 거, 사주 원국에서 격은 이루었는데 어느 한쪽이 결핍된 것을 채워주거나 또 너무 많은 것을 덜어내거나 혼잡된 것을 합으로 묶거나 이런 운이 이제는 기뻐하는 운이다, 좋은 운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해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관격이 재성과 인성을 용시로 쓰는 격국에서 운을 보는 법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상관생제격에서 재가 많은데 인성을 대하고 있다면 재성을 설화하고 인성을 돕는 관사론을 기뻐한다는 거고 그래야 균형이 맞아지니까 그 다음에 상관생제격에 인성이 많은데 그죠? 재성을 예, 대하고 있으면 왕성한 일간을 설화하여 재성을 돕는 식상운을 기뻐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상관생제격 상관격 재성과 인성을 용신으로 쓰는 격고 두 가지가 있다. 상관생제격에서 이건 상관생제격이 아니고 이거 내가 잘못 써놨나요? 이렇게 좀 가끔 뭐 문장에 큰 문제는 없지만 좀 오류가 이렇게 가끔 보입니다. 이거는 첫째로 뭐냐면 상관격이 뭐냐면 재성과 인성을 쓰는 경우죠. 쓰는 경우. 재성과 인성을 쓰는 경우 이렇게 바꿔야 되고요. 그렇죠? 재성과 인성을 쓰는 경우. 인상이 아니고 인성을 쓰는 경우. 그렇죠? 첫째 상관격이 재성과 인성을 쓰는 경우라고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쓰는 경우 제가 많은데 인성을 대하고 있다면 재성을 설하고 인성을 돕는 가사론을 기뻐하고
이것도 또 상관생제격이 아니고 똑같죠. 이거는 지금 본문에서 얘기한 거는 상관격이 재성과 인성을 함께 쓰는 경우죠. 함께 쓰는 용신으로 함께 쓰는 경우, 용신으로 함께 쓰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도 상관격이 재성과 인성을 함께 쓰는 경우, 그렇죠? 그것만 바꿔야 돼요. 그래서 기본 본 내용에는 문제는 없지만 그 문장이 잘못됐다. 상관생제격이 아니고 여기서는 상관격이 제인을 경용으로 같이 쓰는 경우인데 그것이 좀 잘못됐다. 나머지는 같습니다. 이렇게 좀 교정을 하고요. 자, 그러면 한번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979년 상관격이 제인불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재성과 인성을 쓰는 경우인데 재성과 인성이 서로 꺼리지 않는 그런 사주죠. 치과 원장 사주입니다. 남자 일대운이고요. 자, 기미, 병자, 그다음에 경술, 갑신. 자, 경금일간이 자월에 출생했습니다. 그럼 금수 상관격이에요. 금수 상관격이 조용신 필요한 병화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격국으로도 상관대살격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는 상관대살격인데 상관대살만 하고 있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만으로도 이미 상관대살격인데 여기서는 뭐를 하고 있냐면 재성과 그렇죠? 인성을 재와 인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관대설격이라고 해도 되지만 이것은 그냥 조후용신으로 살펴볼 수 있고 상관격이 재성과 인성을 쓰는 사주라고 분석을 해도 마땅하다. 이렇게 봐도 좋다. 그리고 이 병화는 조우용신으로 써도 된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또 상신 역할을 하죠. 통관용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인불해를 만든 거죠, 얘가. 그래서 이 간목이 이렇게 멀리서 합은 안 되지만 멀리서는 갑기 합은 안 되지만 목국토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이게 제가 인성을 극하게 되는 건데 중간에 관사를 만나서 이것이 목생화 화생토로 이렇게 제인불해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상관격이 제인을 쓰는데 관사를 만나서 제인불해가 됐고 조용신도 이 병화가 하고 또 제인을 떠나서 또 이게 상관대살격이라고도 할 수 있다. 격을 두 가지 쓸 수 있다. 그리고 상관대살격이 오히려 이렇게 재생살과 살인상생으로 오히려 이 칠살이 보호되면서도 또 살인상생으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사주가 거의 뭐 완벽할 정도로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괜찮은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를 살펴보면 일간이 상관격이잖아요. 근데 상관격은 일단 신강해야 되는데 근이 있어요. 그렇죠? 시의 근을 갖고 있어서 일간도 강하고 상관격 자체가 신자진 수국으로 상관격 자체도 강해요. 그렇죠? 수국 회합을 이루고 있으니 이것도 강하고 그 다음에 또 쓰고 있는 재성도 수생목을 갖고 있어서 강하고 그 다음에 인성도 이렇게 간여지동으로 그리고 칠살의 생을 받고 그래서 다 강하고 좋아요. 그리고 그중 칠살이 가장 약하지만 이 칠살은 약하더라도 그 통군도 되어 있고 이것은 뭐 상신으로 쓰고 있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일간도 유력하고 격도 유력하고 그 다음에 제인도 유력한 관계 거기다 조우용신까지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유정하고 유력한 사주이다. 상격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사주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금일간이 자월에 출생하니 금수상관격이에요. 상관격이 월간의 병화 칠사를 보고 있으니 상관 대살격이고 이렇게 봐도 되고 또 시간에 간목 재성과
연간의 기토 인성을 또 겸해서 쓰는 사주이다. 그래서 상관격이 재인을 용신으로 겸해서 쓸 수 있는 사주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리고 재성보다 인성이 많으니 재성보다 토 인성이 많다. 재는 하나이지만 토는 세 개죠. 기미에다 술토까지 인성이 많으니 오히려 재성을 돕는 운이 좋다. 재성을 돕는 운은 식상운을 얘기하는 거죠. 신자진 수국으로 약하진 않지만 또 천간으로 오는 식상운이 좋다. 그래서 즉 식상운이 좋은 운이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첫 시간은 두 번째 시간이죠. 둘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